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수억 마리의 벌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원인을 추정할 뿐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양봉농가는 물론 과수농가들도 비상입니다. 유난히 추위가 길어지면서 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지자체마다 개최하는 꽃축제에는 관광객도 상인도 모두 일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이번 주도 매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정부가 선정하기로 하면서 전남도가 분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양봉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과수농가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이한 양봉농장. 꿀벌통을 열어보니 이미 죽었거나 곧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벌만 가득합니다. 벌이 사라지면서 300여 개의 벌통이 3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벌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은 빈 벌통들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에 대비해 소각되거나 이렇게 소독을 기다리며 쌓여 있습니다. 상심이 크죠.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농가들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실제 전남 양봉농가 2,300여 곳에서 벌통 개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벌통 한 개엔 2만여 마리의 꿀벌이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 마리의 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건 해충인 응애로 인한 바이러스나 기후변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추정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벌이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답답하지가 않는, 원인을 모르니까 최고 벌 농가로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꿀벌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꿀 수확철을 앞두고 벌집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 가격이 작년에만 해도 한 30만 원 정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만 원씩 해도 벌이 없고 또 팔고 싶어도 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양봉농가뿐 아니라 수분을 위해 벌을 임대하는 과수농가도 일상입니다. 꿀벌의 꽃가루 바지 기여도가 높은 수박과 딸기 등 16개 작물의 생산비 증가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에도 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유난히 추위가 길었던 올해 어느 곳보다 빨리 봄 소식을 알렸던 여수 영취산의 진달래도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들의 지각개화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 지역 곳곳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던 자치단체는 울상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3월 중순이 지났지만 영취산의 봄은 아직 이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진달래 나무가 빼곡히 이어져 있지만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진달래 명소를 보기 위해 먼 걸음을 한 관광객들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상적이다 그럴까? 영취산의 그 꽃이 만발했던 모습들이. 그래서 기억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 축제에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실망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봄이면 상충객들이 찾는 여수 영취산 축제도 올해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3월 중순까지 이어진 강추위에 진달래 개화율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올해 가장 늦게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영취산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면 이 일대는 보랏빛 물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꽃 축제로 한 해를 여는 지자체들은 반쪽짜리 행사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주 열렸던 광양 매화축제는 매화 개화율이 10%도 안 돼 지난해에 비해 관광객 수가 25% 줄었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잡고 행사를 기획해온 지자체도 예산 낭비 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행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날짜를 바꾸긴 힘들어요. 물론 저희들 초청 가수도 또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대 행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긴 힘들고. 매년 1월이 되면 봄축제의 일정을 확정하는 지자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탓에 개화에 맞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늦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양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이 6,121원으로 1년 만에 50% 증가했으며 무는 한 개에 3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올랐고 당근도 1kg에 5,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겨울 양배추 생산량이 1년 전보다 6% 줄었고 무와 당근 등 채소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 지역의 산불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전남의 산불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각 시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과 도단위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하며 영암의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 시장 출하와 농장들의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암 지역 전체 우재료 축산 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게 하고 발생 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합니다. 지난 13일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최근까지 모두 13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마지막 주말 집회이길 바라며 탄핵을 바라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꽃샘추위가 가고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휴일. 비상계엄 이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시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윤석열이 파면되기를 헌재가 송구 기일을 빨리 내려주기를 희망하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집회는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손으로 쓴 윤석열 탄핵, 파면 등 피켓을 들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 피로가 엄청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내 세대는 전두환 정권 때 12.12서부터 5.18을 겪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계자들도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매우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시민 생활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는 뭐 최선을 지금 다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민들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이번 주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하계올림픽과 제33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광주 2025 현대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을 공동 대응하고 고흥과 광주 완도 등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서해안철도 등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을 앞두고 전남형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등 3개 지역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자원을 제공하고 지자체 특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와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 뒤 내년부터 전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대부분을 지역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분산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가 분주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국내 전력그룹사가 둥지를 틀며 활기를 더했던 나주 혁신산업단지입니다. 산단에서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은 각종 기계와 설비를 쉼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만 8천만 원,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한전이 입주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전남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이득을 보고 들어온 게 사실이긴 한데 그거에 더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돼준다면 이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쓰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전남처럼 발전이 많아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치는 전기를 가져다 쓸 수요처가 근처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실현하고 신규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선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사고 파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해서 그 중앙으로 보내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솔로 대규모 송전솔로를 좀 줄이자. 전남뿐 아니라 산단이 많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특화 지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은 전력 기업이 몰려있는 나주와 해상 풍력 단지가 있는 신안 그리고 영암과 여수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주변에 있는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유치하고 MVDC 직류 거래 관련해서 에너지 신산업 실증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해남군 북일면의 주작산에서 60대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이웃 간 분쟁이 가장 많은 원인은 층간소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웃 갈등 260여 건 중 120건이 층간소음인 걸로 집계됐고 흡연과 생활누수, 반려동물, 주차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센터는 분쟁이 접수되면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 조정회의를 거쳐 갈등을 겪는 주민들이 화해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도군의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양한 치유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으로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법안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림치유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겨냥한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여해 광주전남 발전과 민생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영안군이 저소득 가정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안군 민 65세 이상 청각장애 미등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난청 진단을 받을 경우
보청기 구입비로 77만 원에서 9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합니다. 경력이음 바우처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생애 1회 50만 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 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5일 2025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42명, 중졸 140명, 고졸 712명 등 모두 894명이 지원했으며 목포 석현초등학교와 순천 삼산중, 목포교도소 등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입시돼야 하며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 등을 돕기 위해 영암 대불산단에 조성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2달 만에 899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실적 결과 이용자는 한국인 368명, 외국인 근로자 127명 등이며 베트남어 275명, 한국어 2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올 하반기에 태국어와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을 추가해 9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 친화적 농업 실현을 위해 전남도가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분해성 농자재는 수확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기존 비닐 필름과 달리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 분해됩니다. 사업은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농가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잇몸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자동차 보험 가격만 따져보면 끝. 365일 케어를 봐야지. 가입 즉시 할인부터 보상까지 꼼꼼하게 365일 케어 받도록. 악사 365 케어. 악사. 가고 싶은 곳 더 가고, 배우고 싶은 것 더 배우고, 강황의 힘으로 더하자. 일상 회복력. 더 활기찬 하루를 위해 백세강황 플러스 환.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해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긴 여정을 함께할 때 필요한 건 따로 또 같이 하는 유연한 공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곳. 살아보세요. 아이오닉 9.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 1위. 카레토 포텐. 약이랑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